자, 316페이지부터 취득쇼의 기산점이 나오죠. 그죠? 요거를 이제 제가 쉬었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21년 돼가지고 병이 정한테 팔아먹으면 을은 정한테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점유 시작점을 1년 늦추고 싶겠죠. 만약에 1년 뒤로 늦추면 얘도 뭐로 바꿔버릴 수 있냐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 있죠. 만약에 5년 후에 팔렸으면 시작점을 5년만 늦추면 걔도 뭐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의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도와줘야 되는데 정은 뭐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 시작점,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가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그 시점을 주장해야 되지, 필요하다 그래서 뒤로 1년 늦추고 2년 늦추고 3년 늦출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인정되겠죠. 원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과 같은 사람은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그럼 정이 없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었다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1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 없이 동일한 경우 옆에다가 예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예외. 2번 등기부상 명의자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여기다가 뭐죠? 원칙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민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를 뭐죠?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니은번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말 없이 점유 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 밑에 게 뭐예요? 예외니까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꼭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해가지고 기억은 뭐죠? 기억은 뭐죠? 요거 병이죠.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됐다.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왜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그게 뭐예요? 기억. 니은번은 뭐예요? 완성 이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뭐죠? 넘어갔다. 그 말은 뭐죠?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누구죠? 정이죠. 저기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뭐예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측 상단에 5와 6이죠. 그죠? 5와 6.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21년이 됐을 때 소유자가 넘어갔으면 얘한테는 뭘 청구 못하죠? 등기를. 근데 요 21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을 삼아서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때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또 생겨요. 근데 이 새로운 등기 청구권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차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이런 말이 나오면 요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1차로 20년이 완성됐을 때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고요.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또 20년이 되면 또 다른 뭐예요? 등기 청구권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으니까. 얘도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처럼 얘도 뭐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의 판례도 같은 정의입니다. 같은 정의니까 보시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기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완성 후 나오죠. 그죠? 그럼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뭐니까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왜 이렇게 멀지?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21년 돼가지고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1번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얘가 뺏기는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라 그랬죠. 그죠? 그죠? 손해배상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은 아닌 거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은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번 판례는 또 이겁니다.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얘한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근데 갑에게 다시 뭐죠? 소유권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어차피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 이게 뭐죠? 3번 판례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4번 판례도 같은 얘기입니다. 갑이 병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서 할까요? 아이고 17년 됐을 때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뭐죠? 소유자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였고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겠죠? 이들은 누구한테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랍니까? 등기를 청구해요. 이게 뭐죠? 4번 판례고. 5번 판례 명의신탁 같은 게 일단 여기서 볼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 판례는 다시 보시면 얘한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근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실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을이 뭐예요? 20년간 점유하고 있는데 지가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판례가 또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완성된 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3번 판례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됐어요. 갑이 21년 됐을 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병에게 뭘 당했어요?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이때는 갑에게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수용을 당하게 되면 갑은 병으로부터 뭘 받게 돼요?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수용 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요 판례.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완성된 후에 팔아먹으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당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땅 대신 수용배상금이라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뭘 요구할 수 있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뭐죠? 3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3번입니다. 3번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 G2의 통행권을 지우면 되는구나, 그죠? 이거를 왜 안 주고 구속해서 계속 이러고 있지? 얘는 안 줘도,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등기는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을이 20년이 된 후에 병에게 권리를 뭐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첫째,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임도함으로써 을이 뭘 했어요? 점유를 상실했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년이요?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어차피 뭐였어요? 채권이니까 양수받은 병의 권리도 뭐인 거예요? 채권인 거죠. 따라서 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을 앞에 이전 등기시킨 후 넘겨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 말이 뭐죠? 나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박스에 가지고 취득시 기산점 선택 사례가 나와 있죠, 그죠? 반복적이죠. 한번 보시면 되겠죠? 다 있죠,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쓱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일단 가장 핵심은 등기 충우권은 물권적 충우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충우권이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17년이 됐을 때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1년 됐을 때 병이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에게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은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피해를 보니까요. 따라서 정이 없으면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년 됐을 때 정한테 팔아먹으면 등기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요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죠? 불법행위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정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했다면 병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대신 땅 대신 수용보상금을 대신 넘겨달라는 뭘 청구하게 되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 했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다만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서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되면 을에게는 두 번째 채권이 또 생기는 거죠. 요 채권은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까지 이해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죠?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배가 고프죠?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도 중요한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인데 특색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주 점유이려면은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게 되느냐.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공신의 원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공신의 원칙이 부정된다는 것과 함께 지문이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되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해주고 등기도 해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병은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병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이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그때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인데요.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또 등기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을 때는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근데 인도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요 등기할 때는 뭐예요? 악이었어요. 그래도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점유를 시작할 때만 인도받을 때만 뭐죠? 선의 무과실이 돼요. 나중에 악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전 등기 받을 때는 뭐죠? 악이어도 상관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무효니까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의뢰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잖아요. 왜 이 등기가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지금처럼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불공정해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면 후보존 등기죠. 기억나시나요?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죠. 다시 말하면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와 등기를 10년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정한테 또 팔고 등기해 줬어요. 그래서 정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 10년이 지난 후에 팔아먹었다면 이미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은 뭐죠?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정이 7년이 지나서 팔아먹었어요. 아직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된 거죠. 이랬을 때 정은 3년만 지나면 되느냐 아니면 또 10년이 지나야 되느냐 문제예요. 일단 우리 민법은 점유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합산은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등기기간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기간의 승계를 우리 판례가 뭐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 등기매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며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은 몇 년만 지나면요? 3년만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뭐죠? 보완하는 제도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동산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취득시효가 또 무엇과 관련이 돼요? 공신의 원칙과 관련되죠? 근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뭐예요? 인정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의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하냐면은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의취득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취득시효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선의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하는 거예요. 자, 선의취득시효 하려면 양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하지 못했어요? 선의취득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뭐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죠?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의고 무과실이어도 선의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죠. 뭐가 없으면요? 거래가 없으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취득시효해야 되는데 이때는 몇 년이에요? 5년인 거죠. 5년이 지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만약에 병이 선의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평온 공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면 뭘 못했죠? 선의 취득하지 못했죠. 뭐 해야 돼요? 취득시효.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갑의 나무가 있는데 을이 갑의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쌓아놨어요. 근데 을은 요 나무가 갑의 나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요 벌채된 나무에 대해서 을은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요? 거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취득시효. 몇 년이요?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취득시 효과에서 원시취득이다. 그 다음에 2번 소급표가 있다. 여기다 적어놨나요? 지원액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가 돼요? 소급한다는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3번 해가지고 취득시효도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중단, 정지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포기할 수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취득시효 이게 포기해서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귿해가지고 단순히 완성된 후에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조심할 일이 생겨요. 이런 얘기거든요. 보시면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17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갑이 보니까 을이 20년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취득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서 내 땅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나가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당신 3년 더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을이 각서를 써준 거죠.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이 각서는 뭐예요? 무효예요. 왜냐하면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각서를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되면 을은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단순히 팔아라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뭐죠? 포기는 아닙니다.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가란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맞죠? 이거죠. 그죠? 합산해서 10년이 되죠. 2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합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맞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줬다 하더라도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4번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중매매할 때 했죠. 그죠? 5번 취득시효 있어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대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5. 왜요? 자주점유임은 추정받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무주물 선점 들어갈 거고 오늘도 기출문제 특강 있죠. 그죠? 2시 반부터 기출문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